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뭐가 무서웠죠? 면역 때문에 무서웠죠. 우리는 그리고 면역을 하는 사람들이죠. 혹시 면역에 대해서 나 이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딱 설명하고 끝낼 수 있겠다 그런 분 계세요? 없을 겁니다. 그게 맞는 거고요. 오늘 저는 8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앞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쭉 보면 일관되게 하나의 세포를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처음에 어렵든 뭐하든 넘어가시면 돼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면역이 저거구나, 저게 핵심이었구나, 저것 때문에 오미크론을 이기고 앞으로 암을 이길 수 있고 이 사업이 희망적일 수 있겠구나, 그 마지막 페이지에 하이라이트가 나올 테니까 집중해서 보셔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우리가 면역 시스템 회사라고 합니다. 면역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스템이라고 하면 마치 회사가 돌아가듯이 뭔가 원칙에 의해서 돌아가겠죠. 이게 엉켜버리면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모든 면역을 정점에서 이끌어가는 세포가 코로나 이후는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T세포라는 건데요. 이 T세포의 역사는 면역의 역사랑 좀 다릅니다. 면역의 역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1796년에 제너에 의해서 백신이라는 외부의 어떤 균을 약을 약화시켜서 그 동물의 하나의 딱 면역, 그 천연두라는 균을 약화시킨 거를 주입함으로써 그걸 이겨내는 그런 기억을 만들어내는 게 시작인데,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면역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 코로나로 밝혀진 건데요. 그래서 이걸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맨 앞에 있는 분이 이걸 피 속에서 처음으로 발견하신 분이고, 그거를 초유 속에서 똑같은 세포가 있다는 거를 무려 30년 뒤에 1998년 두 번째 장에서 찾아낸 분이고, 그거를 첫 번째 나온 피에서 나오는 똑같은 걸 가지고 2018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됐습니다. 요 두 분이 받았죠. 근데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완벽하게 증명이 된 내용을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49년 나온 거는 펌메드라는 의학 논문집에 엄청나게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이스긴 박사님이 왜 몸이 저렇게 좋아질까, 좋은 제품이, 그거에 관한 데이터들이 여기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PDR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오신 분한테 이따가 꼼꼼하게 보시면 되고, 2018년 이 노벨 의학상에 관해서는 이 동영상을 통해서 어떤 개념인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건 국가암연구, 우리나라의 국립암연구 그 암을 치료하는 국가 단체에서 발표한 3분짜리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그동안 암은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등을 이용해서 치료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암 환자들에게 암이 재발하여 고통받고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특히 항암 치료 후 암이 재발한 환자들은 기존 치료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 치유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죠. 따라서 기존 항암 치료와는 다른 새로운 치료 방법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구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치료 방법 중에는 암 환자의 면역계를 강화하여 암을 치료하는 항암 면역 치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암 면역 치료는 백신, 항체 치료제, 면역세포 치료제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면역관문 억제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각광을 받고 있죠. 면역관문 억제제는 왜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을까요? 암세포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면역체계의 활동을 억제시킵니다. 이때 면역관문 억제제는 면역관문을 차단하여 억제된 면역체계의 기능을 회복시켜 암세포를 제거합니다. 면역관문 억제제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인체 면역세포인 T세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T세포는
우리 몸에 이물질이 나타나면 제거하는 군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 세포가 딱 나오죠. 여러 세포 중에 뭘 이용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다음 장에 나오듯이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분 셔우드 로렌스 박사가 20세기 최대의 발견이 페니실린 때문에 감염병을 극복해서 수명을 이렇게 연장시키고 백신은 전염병, 아이들 사망률을 대폭 낮췄죠. 그게 지금 바로 면역치료제가 후천면역, T세포, 기억, 이 기억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암 변종 또는 또 하나가 뭐냐면 치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염증이 드러나지 않는 만성염증,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거죠. 그거는 이 T세포가 관리를 하는 거고, 이거를 세포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분은 40년 동안 세포성 면역 학회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게 맨 뒤에 나올 텐데요. 얼마나 이게 위대한 발견인지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이것도 동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이 T세포가 좀 굉장히 재미있는 면이 많이 있는 세포입니다. 이 T세포는 생길 때부터도 굉장히 특수한 훈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T세포는 특별한 면역세포다. 가슴의 흉선이라는 기관에서 훈련과 학습을 통해 성장하는데, 흉선을 뜻하는 단어인 타이머스의 T를 따 T세포라 불린다. 훈련에 따라 T세포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세포들로 세분화되는데, 역할에 따른 이름들이 있다. 킬러 T세포는 명칭 그대로 병원체를 직접 공격해 죽인다. 기억 T세포는 특정 병원체를 기억해 병원체가 다시 침입했을 때 신속하게 맞선다. 코로나. 헬퍼 T세포는 신호물질을 분비해 면역세포들을 활성화하고 면역 반응을 돕는다. 조절 T세포는 헬퍼 T세포와 같은 다른 면역세포들의 면역 반응을 줄여주거나 적절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가장 중요한 세포는요, 하나만 고르란다면 영어로는 헬퍼 T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남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전문적인 역할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요, 걔네들 다 도와줍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보셨다시피 이분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코로나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동영상 30편에 거의 모든 대응을 한 유일한 학자십니다. 면역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인데, 그분이 뭐라고 해요? T세포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하시죠. 아까도 T세포였습니다. 다음 장, 이것도 동영상 좀 보시죠. 코로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화두가 오미크론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거의 끝 무렵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돌연변이가 마냥 증가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제 피할 수 있겠죠. 코로나 어디로 갈지 보이시죠? 또 에러 인계값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변이를 계속 RNA 바이러스는 에러 인계값에 근접해서 진화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체를 넘어설 정도로 돌연변이가 계속 일어나기 어렵다. 물론 오미크론에서도 조금씩 변이는 생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오미크론의 이걸 모체라고 하죠. 이 모체보다 혁신적인 새로운 그런 변이체가 생길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백신 자연 감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감염으로 해서 광범위한 교차 면역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3차 면역을 맞은 50대 이하에서는 거의 사망 위중증 환자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제로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은 지금 정점을 향해서 저는 가고 있다고 보고요. 이게 이런 종모형의 그래프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저희가 풍토병으로 도착화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풍토병이 되면 물론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풍토병이 됐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도 독감 발생한 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현재도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맞죠. 그리고 현재도 세계적으로 1년에 65만 명이, 이거는 단일 질환으로서 사망률 8위입니다. 세계에서.
65만 명이 사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풍토병이 됐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는 그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난 2년 동안에 알파, 베타, 델타, 오미크론까지 왔고 오미크론도 조금씩은 변해 가겠죠. 어떠한 변이체가 오더라도 결국에 궁극적인 정답은 백신 접종입니다. 백신 접종이야말로 항체뿐만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소자 T세포를, 기억 T세포를 계속 강화하고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T세포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중요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 한번 같이 이해할 수 있고 T세포에게 한번 박수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서울대학교 이번 코로나의 면역 연구 단장입니다. 이런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면역이 헷갈린다. 그런 시중에 건강기능식품 일반 파는 사람들은 헷갈려도 되지만 포라이프 하는 사람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물질의 포인트가 뭔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학문이 뒷받침해주는 시대에 초입에 와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내가 나갈 때도 면역에 대해서 남한테 이야기하는데 헷갈린다. 그러면 우리 가족의 건강이나 이런 거에서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자, 면역의 중심 T세포 아까 이 두 동영상이고 이 사진만 기억하면 되는데 자 이게 뭐죠? 빅대학교 5대병원 어딘지 아시죠? 서울대, 삼성, 아산, 성모, 세브란스 최고의 병원에서 각 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그러니까 T세포 치료제 개발.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암에 걸리잖아요. 암은 그러니까 기억을 사람마다 다 다른 방식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도 누가 걸릴지 몰라요. 대신 우리 분명한 거는 이 중에 3분의 1이나 2분의 1은 암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게 언젠지는 몰라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요. 그거를 치료하는데 각각 T세포를 개인에게 맞는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하겠다는 게 지금 그게 지금 의학의 총화두가 되고 이게 바이오 산업의 키워드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매 싫어할 겁니다.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어떻게 생기는지 몰라요. 근데 걔를 각자에 맞게 T세포를 조절해서 잡게 하면 치료가 되겠죠. 근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겠죠. 과학기술이 거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면역의 90%를 이렇게 해결하는 이 초입에 와 있으니 10년 뒤에는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까요? 상상이 되시죠? 다음 장으로. 자, 우리가 지금 20년 동안 배웠던 여기에 모든 면역에 사실은 키가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알고 계시죠? YTN. 여기에서 나온 특수부대, 이것도 2년 전에 나온 건데 T세포가 하는 역할이 후천면역, 항원 정보 파악하는 게 뭐예요? 적을 정확히 인식하는 거죠. 오미크론을 빨리 인식해야 되겠죠. 그 인식하는 게 인지하는 거고 반응은 뭐예요? 한마디로 킬, 죽이는 거죠. 적을 봤으면 죽여야 되잖아요. 오미크론이 몸에 들어오면 그게 세포를 감염했으면 죽여야죠. 이건 누구라도 모든 면역세포가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이 기억이라는 겁니다. 기억. 자, 그런데 현대 면역학이 언제 완성됐냐면 2011년에 완성이 돼요. 그 2011년에 현대 면역학이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바로 인식하고 반응하는 건 똑같으니까 인식하고 기억하는 거에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의 차이를 명확히 안 겁니다. 선천면역은 아까 쉬운 면역이에요. 얘는 그렇게 따로따로 인식하지 않아요. 뭉뚱그려서 인간하고 다른 소,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면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하나는 남과 나를 인식하는 것과 두 번째 기억하는 건데 이 남과 남을 인식하는 방식의 선천면역은 동일하게 인식을 하는데 후천면역은 그 제품마다 기억마다 그 사람마다 달라지는데 이 중에서 제일 강력하고 똘똘하게 기억하는 게 아까 T세포입니다. B세포 항체는 코로나 항체도 코로나를 주사를 맞아도 변이가 일어나는 거는 그 마지막에 스파이크 단백질이 변이만 일어나면 이 B세포는 그걸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백신을 맞아도 백신 무용론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보다 더 센 T세포는 수지상세포나 대식세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서 갈기갈기 찢어요. 찢으면 단백질 조각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T세포는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조각, 아까 그 서울대 교수가 480가지를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변이가 일어나도 T세포는 이게 적이다 그러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훨씬 세죠.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게 왜 프라이프 제품을 먹으면 그렇게 좋냐 뭔지는 모르지만 비슷한 거를 그 어릴 때 갖고 있던 엄마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 감염 물질 뭐가 들어와도 얘가 빨리 깨어날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낫는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정확하게 다른 제품과 우리 제품의 원인의 차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줄 겁니다. 핵심은 기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T세포랑 B세포인데 T세포가 하는 역할이다. 이것도 여기 또 중요한 게 지금 시간 때문에 혈액 속 T세포 이게 셔우드 로렌스가 발견한 거고 초유 속 T세포가 우리가 지금 막 판매하고 있는 이 제품인데요. 흉선이라는 곳이 자 여러분 면역이 언제부터 노화되는지 아세요? 몇 살부터 면역이 노화되는지 아세요? 25세. 언제냐면 10대 후반부터 이 T세포 흉선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서 면역세포 여러분이 10대부터 면역이 약해져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흉선이 없어지는 게 언제예요? 40, 50대 중반쯤이에요. 이때부터 이게 없어지면 어떤 일이 있냐? 신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아기를 태어나는 동안은 자식한테 뭔가 잘 전달해 주되 아기를 끝내서 종이 이어지게 만들면 너는 이제 그만 사라져라. 그러니까 흉선을 없애버리면 마치 여러분이 군대를 조직하는 장교훈련 기관이 없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병들 그 전에 남아있던 예비군들로 싸워라 이거거든요. 그거를 강력한 사관학교 나온 군인들에게 훈련병을 여러분 몸에 주입시키는 것이 그게 팩터의 기본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제2의 인생을 사는 그런 개념이고 고통동물의 수명 당연히 이게 없어지면 암이나 아까 말했던 만성염증 보이지 않는 질환에 대한 공격에 엉키는 거죠. 아까 신희철 박사가 말했던 헬퍼 T세포 그 도와주는 걸 죽이는 게 뭐예요? 그게 에이즈예요. 그게 걸리니까 대장세포를 딱 죽여버리니까 몸이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대장세포를 기억하세요. 그게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자, 팩터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분은 피에서 추출한 거 계속 연구했어요. 그 다음에 어느 날 지나고 나니까 초유에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분은 그 논문을 보고 분리하는 걸 냈어요. 지금 자 49년에 피, 초유, 지금 T세포 이거를 개발하는 아까 면역항암제 보셨죠? 얼마나 빨리 발전했는지 이 역사가 보이십니까? 이 시장이 소위 말하는 삼성도 들어오고 LG도 들어오고 모든 대기업이 들어오는 바이오 산업의 핵심이고 지금 모든 대기업이 들어오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완전히 미래 산업의 중심은 얼마나 많은 노인 인구가 이게 필요하겠어요. 그 흐름에 여러분이 어떻게 얹혀갈 수 있느냐는 여러분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만으로도 좋겠죠. 아까 NK세포는 일종의 특공대입니다. 선천적 얘는 기억이 할 필요 없어요. 보고 그냥 죽이면 돼요. 근데 우리 군대에서 특공대 훈련받은 놈이 아군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해가 어마어마하겠죠. 그거를 조절해주는 적을 기밀성을 죽여라. 정확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게 그게 아까 T세포의 기억의 명령이거든요. 그렇게 일반 식물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직접 말씀드려도 되나요? 애터미 해모인, 뭐 인삼 4, 5년 전에 그렇게 나왔던 무슨 뭐죠? 누에꼬치에 무슨 단백질이 그렇게 좋대요. 이 정신 나간 죄송합니다. 그게 무슨 한마디로 그 기억이 있습니까? 그 면역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조금은 그 정도랑 우리랑 비교하는 포인트를 완전히 바꾸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IgA, 여기 보면 IgG 이게 뭐냐면 B세포는 IG, AB, EMG 5가지가 있는데 A하고 G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를 뭐 76%, 36% 높아지고 여기 사이토카인 릴리스라고 해서 사이토카인 정보의 소통 너무 중요하죠. 네트워크망을 강화시키는 것까지 나왔는데 자 보시면 대식세포는 낮아요. 이거는 식물 면역이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쉬운 질환 이거는 야 식물 네가 해. 왜냐? 큰 세포, 대식세포나 이런 만약에 T세포가 여기까지 신경 쓰면 내 몸을 비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인체는 정교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쉬운 질환은 넘기면 되고 이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도 이게 가장 중요한 면역에 관련된 질환은 800%까지 높여져요. 그러니 여러분 장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요게 개념의 핵심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저는 면역학 책을 의대생들이 보는 책 중에서 제일 족보처럼 유명한 게 큐비 면역학하고 로이트 면역학인데 한 500페이지인데요. 7권이 한 4, 5년 전에 나왔는데 요게 첫 장에 딱 나왔더라고요. 그전에는 신경계 내분비계가 항상성을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쓰여졌는데 그 책 정면에 면역이 핵심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게 재작년, 작년에 나왔던 큐비 면역학 8권에 70%, 5, 600페이지 되는 70%, 60%에서 70%가 T세포에게입니다. 거기에도 면역항암제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면역을 두루뭉실하게 야 이거 먹으면 좋아 한번 먹어봐 그거는 제일 나쁜 제품이 하는 똑같은 표현으로 해서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안 따를 겁니다. 여러분이 더 명확하고 단순화시키고 정리를 해야만 사람들이 따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영양수분, 운동수면, 스트레스, 영양불균형 이거를 잡아주는 이거 가지고 면역까지 좋아질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이게 뭐냐면 신경계 이게 양리학 양리학도 1000페이지가 넘는 페이지의 대부분이 신경계와 내분비, 뭐 알파 차단제, 고혈압, 뭐 무슨 약 이게 다 여기서 나온 화학 합성 약이에요. 그러니까 싸죠. 이것보다 더 높은 단계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면역항암제가 나오는 거를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배우고 있는 트랜스펙터 그 개념이라는 걸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거랑 면역이랑 영양소를 이거랑 가장 조합 잘 되었던 제품이 사실 안타깝지만 제가 초기에 했었던 면역 다이어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몸의 생리 활성을 활성화시켜주는 최고의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게 그거였기 때문에 그때 어마어마한 효과에 좋은 면역 반응들이 있었던 거죠. 다음 장 여기 선천면역하고 자 이게 마지막 좀 시간이 지났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아까 셔우드 로렌스 박사가 돌아가실 때 뉴욕타임즈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전이인자를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이게 트랜스펙터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면역학에 매우 중요한 전이 면역의 재구성 이게 아까 T세포가 들어가서 고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이번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구예요? 코로나에? 미국 국립감염연구소 소장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이분이 돌아가신 2004년에 이 추도사를 그대로 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면역학자가 최고의 면역학자의 죽음에 추도사를 쓰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한번 보자고요. 이분도 코로나가 없었으면 조용히 사라졌겠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자, 요거 사진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저쪽 이 사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자. 여기서 나온 연구소에서 나온 국립 면역 반응의 핵심을 하는 T세포 전자연맹은 어디예요? 미국 국립 알레르기 감염 연구소. 바로 이분이 하는 연구소에서 이 사진이 지금 그 모든 면역의 핵심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T세포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고, 저도 사실 신앙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예수 시대에 두 명의 아주 유명한 그 죽은 분이 계세요. 하나는 요한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지나고 나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굉장히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찬한 사람이 가장 비참하게 죽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죽고 나서 2000년 뒤에 지금까지도 의인으로 남아있고 2000년이 지나도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당대의 빛을 하나도 못 봐요. 바로 셔우드 로렌스 박사는 1948년부터 2004년도까지 죽는 내내 뭘 했냐면 아무도 몰라주는 아까 면역학이 언제 완성이 됐다고 했어요? 2011년이죠. 아무도 모를 때 이것만 40년 동안 연구하고 자기는 뼈가 돼서 이미 뼈도 사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최고의 어떤 이 가치 있는 거를 만든 1호 사람으로 40년 동안 그걸 연구를 해서 그게 어디 올라가 있는 거냐면 컴마이드에 그렇게 많은 치료에 관련된 그 글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면역의 재구성, 물론 이게 다른 쪽에서 훨씬 업그레이드된 면역 항암제로 나왔지만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가치는 지금 왜 좋아? 왜 제품이 이 제품 먹으면 좋지?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여러분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걸 뭐 한 달 동안 설명하라고 해도 제가 할 수 있겠지만 바로 요 세포의 겉에 있는 기억 정보 수백만 가지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킨다면 아까 제가
그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한 사람은 여러분 밑에 올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포라이프를 다단계라고 칭하는 나쁜 사람들한테 반론을 하고 싶습니다. 포라이프는 사실 한 라인만, 아까 이걸 여러분 책을 보시고 공부를 하십시오. 한 라인만 내려가도 자기가 이 제품 다 포라이프 할 수 없거든요. 소비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포라이프는 보상 체계가 그렇습니다. 그런 세계에 한 라인만 내려가서 다이아몬드만 돼도 무한 보상을 받아요. 제대로만 하면, 물론 두세 라인 하면 훨씬 좋을 수 있죠. 자, 한 라인 해갖고 보상받는 그런 다단계 보셨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두 라인에서도 소실적 라인이니 뭐 대신 물론 두 라인 하면 다 줘요. 다만 여러분이 요 내용을 정확히 하셔서 소비자와 사업자를 정확히 구별해서 사업자를 내가 어떻게 연결하고 소비자는 사이드로 도움을 줄까, 요거에 대한 개념만 오늘 정리하시고 요 세포만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오신 걸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좌우 사람 쳐다보면서 마지막으로 T세포만 기억합시다. 이렇게 서로 하나 둘 셋. 강의 마치겠습니다.